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트맨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여러분들 행복한 연휴 보내셨나요? 이 행복했던 연휴가 좀 무색할 정도로 오늘 우리 시장 많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흔들릴수록 좀 버텨야 하는 때인가 아니면 내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해야 되는 때인가 많은 분들 오늘 걱정과 고민 크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도 김선윤 위원님께서 여러분들께 따끔한 한마디 준비를 했다고 하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고요.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오늘 배트맨 오랜만에 돌아온 만큼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월요일 같은 화요일장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해주실 김선윤 위원님 모십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저희 위원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 먼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 이미 함께하고 계십니다. 서울경제 김선윤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이 QR코드를 카메라 어플로만 갖다 대셔도 바로 입장이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특히 오늘같이 시장이 좀 장중에 흔들린 날에는 많은 분들 빠지네 진짜 빠지나 하다가 눈 깜짝할 새에 2% 넘게 오늘 시장 같은 경우 조정을 받았잖아요. 이렇게 시간적으로 실시간 대응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어떤 분들은 이제 코칭이 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들어오시면 위원님께서 시장 리딩도 해드리고 있고요.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힌트를 살짝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수익 내시는데 도움 말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이 연휴가 끝나고 나서 룰루랄라 시작을 했는데 장 막판으로 갈수록 지수가 좀 많이 빠지면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위원님께 오늘 시장 이야기를 좀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 위원님 개인만 매도를 했는데 지수가 빠졌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십니까? 자, 오늘 좀 재밌는 일이 있었죠. 자, 개인만 매도가 굉장히 좀 많이 나왔고 코스피 얘기입니다. 외인과 기관은 좀 그래도 특히나 기관 쪽에서 강한 매수가 나왔는데 5월 28일 날도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개인이 한 2천억 정도 매도가 나왔었는데 이 당시에 지수 포인트가 한 2포인트 정도가 빠졌어요. 2포인트. 근데 오늘은 개인이 한 5,200억가량 매도하면서 지수가 빠졌는데 59포인트가 빠졌거든요. 보통은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제 상식이라 하면 개인들이 매도를 하고 외인과 기관들이 매수가 들어올 경우 지수가 보통은 상승을 해요. 항상 대부분 그래요. 그리고 외인 기관이 매도가 나오거나 어쨌든 개인들이 매수가 들어가면 지수가 어떻게 해요? 하락하는 흐름들이 좀 나오긴 합니다. 근데 오늘 시장은 이랬던 것 같아요.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겠지만 최근에 이제 3월 말부터 동학개미운동 시작으로부터 국내에 증권 계좌가 1,000만 개 이상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신규 계좌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죠. 대부분이 다 개인 투자자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간에 쌓여있던 경험치들이 누적이 되면서 여러 얘기들을 들으셨고 또 SNS 등 유튜브 등 활성화되면서 여러 정보들을 캐치를 하셨던 것 같아요. 자, 그로 인해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이 시장 하락에 대해서 일단 좀 피하고 보자라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빠르게 정리를 하셨던 그런 좀 포인트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관들도 좀 매수를 가담하면서 어떻게든 버텨보려 했지만 너무 많은 개인들의 매도 물량에 기관들도 좀 상당히 좀 당황하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거든요. 기관들이 오늘 5천억 가까운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기관들이 그간에 굉장히 또 많이 팔았잖아요. 제가 이제 지난주부터 해가지고 말씀드렸던 포인트, 시장이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큰 하락은 나오지 않을 것 같고 단기적인 좀 조정 이후에 다시 반등이 나오는데 오늘 저도 사실 그렇게 예측은 하지 못했습니다. 이 정도로 빠질지 예측은 못했죠. 그렇지만 우리나라 시장이 갑자기 빠질 때 다들 무슨 일 났나라고 살펴봤지만 해외 쪽, 특히나 일본이나 중국 증시 아무 문제 없었고요. 선물까지도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네, 그냥 오로지 순수하게 국내 영향이었고 국내만 국한된 내용이었고 다만 주말에 있었던 이제 코로나의 확진에 대한 부분. 네, 그래서 좀 이런 부분이 조금 과열되면서 시장을 좀 불안하게 만들었던 모습이고 오히려 그 반대 종목들 코로나의 확진자 증가에 따른 포인트로 뭐 시젠이나 수젠텍이나 랩지노믹스나 바이오니아 등등 관련주들의 상승이 조금 크게 나왔던 시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빠른 손절 대응을 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보통 개인들이 물량을 뺏길 때는 지수가 올라가면서 기관들이 그 물량을 잡아먹으면서 뺏기게 마련인데 이번은 그냥 던지는 물량이었거든요. 네. 던지는 물량. 오히려 너무 많이 던지고 기관들이 밑에서 좀 담는 듯한 그런 흐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흐름 자체가 내일까지 이어갈까요? 크게 이어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나오더라도 5장이나 해서 바로 상승 전환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냥 단순하게 여기 짧은 해프닝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코로나의 확산 규모가 더 커지고 있지만 크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금방 진정이 될 테니 조금 냉정하게 판단을 해보세요. 냉정하게. 서로 적이 되지 마시고 지금은 좀 힘을 모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서로 팔면 팔수록 주식이라는 것은 다 전부 다 손해를 보기 마련이거든요. 서로 사면 살수록 모두 다 이익을 보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 냉정하게 시장을 바라보시는 하루가 되면 어떨까? 내일도 그렇게 보시면 어떨까라고 잠깐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위원님께서 내일까지 이 흐름이 이어지진 않을 것이다라고 안심의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지금 걱정하신 분들 좀 걱정을 한시름 덜어놓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확실히 이제 투자 경험이 많지 않은 새로 이제 이 시장에 유입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오늘 공포에 좀 많은 매도세를 보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위원님께서 투자 전략 오늘도 준비를 해주셨다고 하니까요. 위원님 그럼 강의 바로 들어보도록 할까요? 자, 강의를 시작할 건데요. 제가 이제 지난주 화요일 날 CJ CGV라는 종목을 말씀드리고 이틀 만에 3일 만에 급등이 나오고 코로나 갑자기 확산되고 주가 급락하고 막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제 금요일 날 저는 이미 정리가 됐다고까지 얘기를 좀 드리기도 했는데 자, 여러분 시장을 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특히나 이제 금요일 시장 같은 경우는 그나마 조금 버틸만 했는데 오늘 진짜 와르르 좀 깨진 상황이었잖아요. 자, 지수를 보면은 재밌는 포인트가 있어요.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한 번 더 좀 체크를 해보자면 코스피 지수 차트인데 자, 볼게요. 6월 달에 비슷한 흐름이 있었습니다. 6월 언제요? 네, 중순경에 지금 오늘의 흐름과 비슷한 모양을 가진 차트 흐름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쳐볼까요? 네, 요 날입니다. 요 날. 이날도 거의 21선을 깨고 내려가면서 다시 한번 상승 포인트를 그렸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보자면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좀 이때랑 비슷한데 하락 포인트 그리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었거든요. 최악인 경우 2,300포인트까지 우선은 열려있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그리고 나서 바로 급반등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이날이랑 지금 상황이랑 비교해 봤을 때 오히려 지금 상황이 더 안정적이고 좋은 모습이란 말이에요. 저 당시의 시장의 상황보다. 그렇죠? 코로나에 대한 부분, 인식에 대한 부분이 지금이 더 사실 현실적으로는 더 나은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또 하나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달러 인덱스 기억하십니까? 93에서 92까지 내려왔습니다. 92 후반까지 내려왔어요. 달러 약세가 지속됩니다. 이에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신흥국 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이 지속된다는 거예요.
미국에서의 금리 인상 자체가 내년 말까지 안 한다고요. 내년까지 금리 인상을 안 해요. 그냥 계속적인 시장은 어떻게 해요? 네, 글로벌 시장은 계속적인 안정 흐름, 그리고 미 대선 전까지 미국 시장을 흔들 이유가 없어요. 1200조가 넘는 자금, 그런 흐름들까지 다 본다면 단순하게 시장이 이렇게 빠지는 거 그냥 국내에 국한되는 그냥 며칠짜리 해프닝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해프닝으로밖에. 그러면 우린 여기서 오늘 시장이나 만약에 내일 시장에서도 약간의 조정 흐름이 나온다면 그때는 정말 빅 찬스가 될 수가 있겠죠. 네. 오늘 이제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대체적으로 다 크게 실망하신 분들도 계시고 너무 힘드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아무리 좋은 종목, 지수 똑같습니다. 조정 나왔다 간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조정은 나왔다 갑니다. 그냥 그 조정인 거예요. 조정을 이용하셔서 대응을 하시는 조금 시장이 필요할 것 같은데 오늘 이제 강의를 하자면 최근에 드디어 이제 최근이라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기관들이 매수하는 흐름들이 점차적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연달아는 아니지만 기관들이 최근에 매수 전환을 하고 있어요. 아주 천천히 보시면 체크를 한번 해드릴게요. 자, 수급 상황을 열어보자면 자 보세요. 분명하게 나옵니다. 기관들이 오늘 매수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13일 날 매수가 들어왔고 11일 날도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근데 그 전의 흐름에서는 그닥 매수 움직임 자체가 없이 계속 매도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조금은 기관들이 조금 잡아주는 모습이고 그 가운데에 금융 투자 쪽의 매수가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이에요. 금융 투자 쪽 매수가 굉장히 강합니다. 금융 투자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좀 체크를 해보자면요. 어느 쪽의 매수가 좀 강할까요? 금융 투자 쪽. 네. 자, 금융 투자라고 하면 증권, 선물, 투자자의 고유 자산이라고 여기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고유 자산이래요. 내 고유 자산. 뭐야? 우리 회사의 고유 자산이 먼저 매수가 들어왔어? 이게 무슨 말이지? 어라? 어느 정도는 자기네 재산이 얼마나 중요하게 자산이요. 이 큰 회사들이. 바닥을 좀 확인한 건가라는 인식을 좀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금융투자 쪽에 매수세가 좀 잡혔다 싶으면 이제는 큰 걱정 없이 좀 대응할 수도 있는 거구나. 얼마나 자신 있으면은 고유 자산으로 매수를 했을까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최근 들어서 금융투자 쪽의 매수세가 잡히는 모습이 아주 자주 보인다는 거죠. 3거래일 연속이라 볼 수도 있고요. 8월 12일은 400억 매도였지만 그 전날 3,800억의 매수세가 또 있었습니다. 좀 이런 마음이 놓이실까요? 걱정하실 게 없겠죠. 달러 인덱스 차트 검색해서 살펴보세요. 92포인트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신흥국의 강세장이 계속 연결될 수 있다는 거를 꼭 참고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걱정인 건 이겁니다. 동학 개미 운동이 흐지부지 이제 끝나는구나. 혁명으로 가는 듯한 흐름이었는데 지난주 금요일을 기점 오늘까지 해서는 이제 완벽하게 끝나는 모습인가?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 말씀드렸죠. 개인들이 살 수 있는 여력, M2를 봤을 때 한 달에 4조에서 7조가량의 자금들이 순유입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건 아직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그게 연말까지 내년까지도 갈 수 있거든요. 크게 걱정하실 분들이 아니에요. 그냥 지금 시장에서 보세요. 강남의 부자들, 자산가들 자금 싸들고 주식시장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오늘 같은 시장 어떻게 할까요? 매수를 더 가담하려고 할 겁니다. 내일 시장은 더 그럴 거고요. 빠르게 캐치하셔야 됩니다. 오늘 상당히 많은 분들께서 흐지부지 마무리, 내 돈 흐지부지 마무리 손절 치셨는데
만약에 내일 시장의 하락 흐름을 끝내고 반등이 나온다면 들어가셔야 돼요. 자, 우리나라 시장만 빠졌어요. 집중해 들으세요. 우리나라 시장만 빠졌습니다. 여기서 시장은 조정을 끝낸 후에 빠르게 올라갈 건데 만약에 여기서 종목을, 주식을 사지 않으신다면 어떻게 됩니까? 남들 다 돈 벌 때 혼자 외롭고 쓸쓸하게 그냥 먼 산만 쳐다보고 계실 겁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시장이 동학개미운동 이제 끝났어요. 제가 볼 때 오늘로써 끝이야. 더 이상의 개인들의 단합은 없습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외인이랑 기관들 흐름 따라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들과 반대로 하셔야 되는 시장이 온 것 같습니다. 오로지 시장에서 공포를 사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개인과 완전 반대되는 패턴으로 주식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 현재 이제 시작된 것 같습니다. 기관들의 움직임 보셔야 되고요. 외인들의 움직임 보셔야 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시장 조정 잠깐 나온 다음에 바로 움직임 나올 때는 빠르게 비었던 바스켓을 채우셔야 됩니다. 지금 이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방송 보시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할 일입니다. 꼭 명심하시고 대응하시면 그래도 조금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어서 짧게 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오늘 시장에서 괜찮은 모습들이 있었고 어떤 종목들은 아닌 종목도 있었고 그다음 다음 주, 이번 주 내내에서 다음 주까지 열어본다면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럴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남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업종과 종목들을 먼저 선택해서 바닥에서 사서 급등을 만든 다음에 제가 만드는 건 아니죠. 시장이 만들죠. 시장이 급등을 만들어줄 때 빠져나오는 전략을 항상 취했습니다. CJ, CGV가 그랬고요.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항상 그렇게 하는데 오늘 제가 또 준비한 종목들은 역시나 앞으로의 시장에서 조만간 큰 급등 흐름이 나올 때 먹을 수 있는 그런 또 종목을 준비해 봤는데요. 이따가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모습 많이 나왔죠. 시젠도 그렇고요. 수젠텍도 그렇고 랩지노믹스 등등에서 많이 밀렸던 종목들이 상승을 합니다. 왜요? 단순하게 코로나 이슈 때문일까요? 아니죠. 싸니까. 싸기 때문에 올라간 것도 꽤나 크단 말이에요. 2분기 수주에 대한 부분이 다 반영이 안 됐을 가능성이 크잖아요. 하반기에도 반영이 되면서 실적 기대감도 같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냉정하게 하락만을 보는 게 아니라 하락했을 때, 시젠이나 수젠텍이 하락을 했을 때 냉정하게 펀더멘털을 분석해 본다면 현재의 주가 흐름은 쌌기 때문에 코로나 이슈가 터졌지만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됐던 겁니다. 이제는 좀 냉정해. 항상 일이 터지고 나서 바로 사람은 냉정하게 보지를 못합니다. 한 며칠 있다, 일주일 있다, 그제서야 며칠 전의 상황들이 냉정하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죠. 사기를 당하고 난 다음에 바로 아나요? 좀 있다가 천천히 다가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포인트 있는 것 같고요. 자, 오늘 진짜 제가 최근에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한한령 해제 관련주들 오늘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매수 기회죠. 굉장히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온 것 같고 여러 종목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좋은 기회가 온 것 같아요. 오히려 기회가 왔기 때문에 집중해서 매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매수할 돈이 없어요? 그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심은 가져주세요. 다음에 분명히 또 기회가 오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저는 앞으로에 있어서 하반기 반등 업종, 이게 이제 오늘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시장에서는 상당히 앞으로 조금 이제 좀 이런 것 같아요. 시장 전체를 봤을 때 오르는 종목이 한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한 3, 40개가 시장을 이끌고 가는 그런 포인트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너무 관심이 없는데 최근에 그래도 관심을 가져주면서 기관들이 미리 선점하고 있는 그런 종목을 좀 봤습니다. 특히나 오늘 시장에서 많이 빠졌어요. 하지만 기관들은 정말 많이 산 종목이기도 합니다. 업종이기도 하고요. 관심을 가져보자고요. 자, 그리고 기관들이 집중 매수하는 종목을 지금부터 체크하셔야 됩니다. 필수입니다.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앞으로는 이겁니다. 이거. 동학 개미운동 끝났어요. 개인들이 이제 모여서 으쌰으쌰 한 거 끝났습니다. 더 이상 아니에요. 기관 매수, 외인 매수 집중 종목을 보셔야지만 지금부터는 수익이 좀 더 날 수 있으시다는 거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앞으로의 시장, 앞으로의 이제 9월부터 이렇게 실적 발표가 되는 시장, 여기는 바로 이제 전부 다 뭐다? 기관 플러스 외인은 크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외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핵심이 된 것 같습니다. 꼭 체크하시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코로나 이슈 볼게요. 자,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시젠, 바이오니아, 수젠텍, 랩지노믹스 이런 등등의 종목들이 급등을 했고 그 외에 마스크, 알콜 다 올랐습니다. 그렇죠? 좋은 모습이었어요. 근데 이제 요 종목들이 상당히 조금 많이 올랐죠. 냉정하게 시젠, 바이오니아, 수젠텍, 랩지노믹스 그냥 단순하게 코로나로 볼 게 아니라 제약산 이슈가 가장 크겠지만 사람들이 이슈를 불러서 매수하게끔 만드는 거지만 사실 시젠 같은 경우나 바이오니아 같은 수젠텍 같은 경우나 3, 4분기 실적이 2분기 이상으로 좋을 수가 있어요. 계속적으로 확진자 늘고 있잖아요. 일본도 그렇고 도쿄에서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모습도 있고 전체적으로 아직은 안정화가 되진 않았고 이번에 발생하는 새로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발생했던 약간 좀 변이된 바이러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진화하고 있는데 검사 장비도 진화하고 있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기존에 만들었던 이제 제품들은 폐기시키고 새로운 바이러스, 변이된 바이러스에 맞게끔 또 검사할 수 있게 계속 매출이 뜰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시젠 같은 경우는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30만 원 넘게 갔다가 떨어졌지만 40만 원에 대한 목표가를 항상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이오니아 상한가 흐름, 이유가 있는 거죠. 왜요? 하반기 매출 기대감이 잡히는 거예요. 단순하게 코로나 이슈로 가는 게 아니에요. 코로나 이슈로 갔던 시기, 이번 시기 크게 무슨 다른 게 있나요? 사실 시즌 바이오 다 외국계 매출이 많은 거지 국내 매출보다 외국계 매출이 훨씬 많아요. 근데 움직이잖아요. 매출 확대 포인트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하반기 실적 기대감이 뿜업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한한령 해제 수혜주 굉장히 중요해요. 저 정말 파라다이스하고 GKL 되게 좋게 봤던 회사인데 오늘 너무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이도 저도 아니야. 아무리 수급이 좋던 다음 주에 중국에서 누가 오던 다 필요 없어. 그냥 내다 꽂는 시장이었어요. 그나마 유일하게 오늘 올랐던 코리아 센터 같은 경우가 많이 급등을 했는데 이건 이제 그 카페24하고 같은 이제 종목이라 보시면 되는데요. 같이 움직이는데 이것도 중국 유통 관련이에요. 유통 관련. 해외 직구를 우리나라에서 거의 처음에 했다 보시면 돼요. 그런 회사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호텔신라도 잘 가다가 그냥 빠져버리는 모습이죠. 머리가 너무 아파요. 자, 그리고 VTGMP 같은 경우도 제가 좀 말씀드리지만 역시나 수급은 들어오고 있는데 단순하게 시장의 영향에 따라서 개인들이 무서워서 정리하는 모습이 상당히 좀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11월 달에 시진핑 국가주석께서 국내 11월 안으로 해서 이제 방한을 한다고 하잖아요. 방한을 하는데 이미 이슈는 됐었죠. 그런데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방한한다고 했는데 라는 이슈가 딱 처음에 뜰 때 주가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면 살만하지 않은가? 내일 더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들어가야겠죠. 현금 있으신 분들이라면은 당연한
매수를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종목이에요. 또 하나 곧 움직인다면 뭐 시젠이나 바이오냐, 수젠텍, 랩지노믹스처럼 이 종목들은 또 같은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요. 분명한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되고 대응하셔야 되고 뭐 GKL 같은 경우 완전 바닥에 있는 모습 좋은 것 같고요. 파라데스 역시나 괜찮은 모습이고 그다음에 VTGMP 이런 종목들은 요 위에 말고 요 한한령 해제 수혜주 관심 종목들은 사두시면 기다리시면 절대 손해 안 봐요. 그냥 기다리고 놔두면 네, 적더라도 수익은 거의 무조건 보장되는 종목들입니다. 한두 달 안으로. 그러니 잘 살펴보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다음 보면은 저는 앞으로의 시장에서 뭐 다른 테마도 좋아요. 한한령 관련도 테마라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저는 네, 조선업과 철강업종에 관심을 가질까 합니다. 지금부터 소외받은 특히나 조선업 쪽 조선업 업황 자체 굉장히 소외받았지만 최근에 국내에 네, 중국을 넘어서는 네, 수주량을 7월부터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첫 중국을 넘어섰습니다. 7월에. 그러니까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해외에서 어떻게 해요? 중국에 배 안 맡겨요. 일본에 안 맡깁니다. 국내로 다 수주 잔고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거제도가 지금 굉장히 화랑 경기로 돌아갈 수도 있고 이제 슬슬 야근을 시작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돌 정도로 조선업 전반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입니다. 당연히 철강 같이 가는 거죠. 네. 그럼 여러분들이 보실 때 조선업은 대우, 뭐 현대, 그다음에 뭐 삼성 이렇게 뭐 크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요 종목들이 이 회사들이 수주를 거의 다 받겠죠. 큰 그림 보시고 대응하시면 굉장히 좋을 겁니다. 지금 현재 바닥에 있는 종목인데 기대감이 있고 그러니까 제가 종목을 고른 스타일상 관심이 없는데 성장 모멘텀이 있어. 가지고 있으면 한 번은 튀어 올라갈 수 있는 한 번은 10% 이상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는 그게 바로 여기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그다음 제가 말씀드렸죠. 기관 매수 집중 종목을 체크해야 된다. 제가 오늘 체크해봤습니다. 체크를 해봤더니 그래도 오늘 기관 매수 상위 종목군들인데 우선 많았던 게 삼성전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삼성전자가 많았고요. 카카오 많았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오늘 좋은 모습 있었죠? 자, 그리고 SM하고요. YG엔터는 사실 빠졌어요. 빠졌는데 시장 대비해선 덜 빠졌는데 두 종목이 기관 매수 상위 종목으로 네,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코스닥 전체 종목 중에 두 종목이 상위 종목으로 좀 잡히더라고요. 이 말인즉슨 좀 이제 그래도 한한령 해제 관련해서 이슈몰이가 좀 되니 기관들이 그래도 좀 매수하기 쉽고 대응하기 쉬운 종목군들로 해서 SM이나 YG엔터를 좀 잡는구나. 사실 많이 올랐지만 이런 종목들은 한번 올려치기 시작하면 계속 기관들 따라 들어가면서 매집을 하는 종목이잖아요. 근데 이거 너무 급하게 사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뭐 GKL, 파라데스 이런 것들도 괜찮단 말이에요. 하지만 나는 엔터주 그래도 살아있는 거 선두에 있는 거 좋아해. 그렇다면은 네, 요거를 사셔야겠죠. 아셨죠?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거예요, 저는. 딱 세 가지만 볼게요. 오늘 강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더 이상의 동학개미 운동은 없습니다. 기관 매수하는 거 따라가셔야 됩니다.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중국 바로 코앞에 있는 단기 테마성 이슈입니다. 관련주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는 남들이 관심 없는데 조만간 뿜뿜하는 종목 사서 기다려보자. 절대 물리지 않는 종목 한번 해볼래? 라면은 조선주를 보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조선주를 한번 준비해봤고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건데 제가 지난주에 CJCGV 추천드리고 모두 다 해피하셨습니다. 오픈톡방에서 다들 감사하다고 네, 얘기가 나왔고 수익률 제가 대회를 하지만 CJCGV가 굉장히 많이 보였었어요. 네, 물론 1, 2, 3등은 다른 종목이었습니다.
또 현대차나 몇 가지 종목들이 진행을 했지만 60%, 50% 수익률을 거두면서 제가 선물을 드렸지만 어찌됐든 네, CGV 다음 종목으로 또 한 번 바닥에서 급등을 노릴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싶어요. 급하게 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네, 분명한 것은 사두면 절대 물리지 않고 스트레스 1도 안 받는다. 그냥 오히려 지루해 죽을 수도 있는 그렇지만 그런 종목이 여러분들에게 돈을 줄 수 있습니다. 벌어줄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꼭 기억하세요. 기관, 중국, 조선을 기억하는 네, 하루가 되시고 내일 시장에 이 관련주들의 종목을 한번 보시면 어떨까 오늘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오늘 강의를 딱 세 단어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기관, 중국, 조선을 기억하라라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오늘 장 흐름 보시면서 여러분들 많은 점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이런 시장일수록 배울 점들도 넘친다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이 세 가지 단어 꼭 기억을 해주시고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노란톡 이야기도 했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서울경제 김선윤 검색하시고 들어오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이 QR코드 카메라 어플로만 갖다 대셔도 지금 바로 저희 위원님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오늘같이 시장이 흔들릴 때나 아니면 잘 갈 때나 좋으나 비가 오나 혹은 해가 찌나 들어오셔서 위원님과 함께 너무 이 종목 갖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서 오히려 시장이 지루하다 이렇게 느끼시고 싶으신 분들 지금 이쪽으로 들어오셔서 도움 말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강의까지 마무리를 했으면요. 위원님과 함께 오늘장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저도 강의를 들으면서 위원님 단어를 적었습니다. 기관, 중국, 조선 이 세 가지만 기억하면 내일장부터는 좀 대응이 쉬워질까요, 정말? 조금 편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지금 상당히 많이 소외받으셨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현금을 마련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마련하셨을 수 있는데 그 현금이 있는데 이제 뭘 살까? 털긴 털었어. 털긴 털었는데 이제 뭘 사지? 갑자기 또 내가 산 종목이 올라가면 어떡하지? 미련 두지 마시고 그죠. 그냥 제가 말씀드렸던 기관들 매수하고 중국 관련인 종목들 보시고 그다음에 뭐 또 수급 체크도 하시고 조선도 보시고 이러시면 아마 좀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 세 개만 기억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도 모르겠다. 귀찮아. 그냥 종목 골라주세요 하시면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 보셔도 되고요. 그게 아니시라면 깨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지금 상당히 많은 분들이 안에 계시는데 거의 600명 아마 가까이 있을 거예요. 네. 들어오셔서 같이 즐기시고요. 그리고 제가 공개로 해서 종목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1대1로 하면 제 불법이죠. 근데 공개된 상황에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최대한 성심성의껏 도와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거 여쭤봐 주시면 제가 최대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관, 중국, 조선 앞으로 좀 오늘장 같은 경우 많은 개인분들이 매도세를 했기 때문에 뭐 손절이 됐든 네. 입절이 됐든 시드머니를 분명히 챙겨두신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 세 단어 기억을 하시면 앞으로 대응하시는 데 좀 더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그렇다면 강의 내용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 오늘 움직였던 업종과 종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 아침까지만 해도 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연휴 동안 뭐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아졌다 했는데도 우리 시장 잘 버티길래 무난하게 좀 흘러가나 싶더니 갑자기 밀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 많이 움직였던 업종들 중에 어떤 업종 오늘 가져와 주셨을까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그냥 진단키트, 시약 이쪽 그냥 업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업종이라기보다는 진단키트 관련주, 진단 시약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굉장히 좀 세게 움직였는데. 그러니까 아침에. 네, 맞아요. 뭐 다들 아시는 뭐 바이오니아 밑에 나오죠. 그다음 시젠 등등 뭐 랩지노믹스 등등 뭐 안 움직인 종목이 없습니다. 그냥 급등을 했어요. 근데 장 초반에도 가만히 있다가 시장이 빠지면 빠질수록 오히려 이쪽으로 더 급등하는 모습이 좀 나왔단 말이에요. 분봉상으로 보더라도 시젠 같은 경우 차트를 열어놨는데 이게 지금 분봉이거든요. 자, 보시자면 장 초반에 좀 밀리는 모습이었지만 다시 그래도 이렇게 횡보하는 모습이 좀 나왔었어요. 횡보하다가 그쵸? 횡보하다가 갑자기 2시 반 넘어서부터 이때 시장이 급락합니다. 쭉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 얘뿐만이 아니라 뭐 랩지노믹스, 수젠텍 등등 거의 비슷한 양상을 좀 보여줍니다. 자, 근데 이게 재밌는 점은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포에 따른 코로나 공포에 따른 매수 포지션은 좋아요. 좋은데 실제 이 종목들 그 이슈도 좋지만 매출 확대 포인트가 하반기에 인식이 확실하다는 거고 저 어제도 이제 저희 그 오픈 채팅방에서 궁금하신 분들 물어보시는 거 일일이 답변 드리면서 뭐 수젠텍 분석도 해드리고 다 해드렸는데 정말 냉정하게 본다면 하반기 실적과 체크해 본다면 PER 자체가 저평가 구간이었어요. 금요일 종가 자체가. 그래서 반등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코로나까지 더해져서 주가는 더 올라갈 겁니다. 근데 이번이 마지막일지 모르겠지만 많이 올라간다면 그때는 매수가위로 올라간다면 정리하시는 게 맞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시젠 같은 경우 오늘 제가 특징주로 좀 가져나오긴 했어요. 특징주로 가져나왔는데 많이 밀렸다가 다시 회복하면서 오늘 29만 3,5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대응을 하는 거죠. 한동안은 이제 시젠이나 관련주들, 뭐 수젠텍이나 랩지노믹스나 바이오니아나 오늘 다 질문, 어제도 질문 주셨던 종목들 걱정되시죠? 어떻게 될까요? 내일 시장 올라갈 거예요. 안 떨어지고 올라갈 겁니다. 올라가는데 하나만 저랑 약속을 하세요. 방송 보시는 분들. 그간의 하락에 엄청난 스트레스로 고민을 받으셨던 이유가 뭘까요? 돈 때문 아닌가요? 비중 때문 아닐까요? 내가 이 종목을 가져갔을 때 스트레스를 안 받으시는 그 비중까지 조금 수익권으로 올라간다면 줄여주세요. 부탁드립니다. 큰 돈을 벌고 싶어요. 그쵸?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제가 바닥에서 종목을 사도 오늘 시장에서 마이너스 5%씩 다 빠졌습니다. 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다 빠졌어요. 거의 모든 종목이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시장 대비해서 봤을 때 보통 코스피 지수나 코스닥 지수 곱하기 2배에서 3배의 종목을 보는 게 맞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버틸만 했던 흐름이었어요. 왜? 원체 종목이 튼튼하기 때문에 바로 시장이 돌아오거나 할 때 반등을 바로 할 수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저는 기다리는 거고 손절하지 않습니다. 네. 워낙 좋은 종목들이니까. 그런데 제가 시즌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급등락을 반복하잖아요. 이런 종목은요. 급등락을 반복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하시다고요. 제가 왜 어저께 오후에 컴퓨터 앞에 앉아서 지금 보유하신 종목들 상담을 계속 다 해드렸습니다. 제가 동영상까지 만들어가지고 다 오픈방에 올려드렸거든요. 올려드리면서 제가 수젠텍이나 하는 얘기는 반등이 나온다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고 올라갔을 때는 정리한다는 거. 하지만 여기서 추가로 말씀드린다면 많이 올라간다면 매수가위로 갔다면 네, 스트레스 받지 않는 종목으로 사셔서 주식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왜 스트레스 받으시면서 주식을 하셔야 될까요? 네. 여러분 주식을 하는데 하나 정말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제 계좌에 나와 있는 돈은 그 돈이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숫자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쉽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정말 쉽지 않으실 텐데 이게 그냥 단순한 돈이 아니라 숫자를 불린다는 개념으로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수익이 조금만 나도 좋아요. 잃지 않으시는 투자를 하셔야 돼요. 조금만 나도 좋습니다. 조금만. 한 달에 몇 프로만 먹어도 1년에 몇십 프로 수익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큰 수익이에요. 조금만 나도 좋으니까 조금에 만족하시고 크게 돈 버시려면은 이렇게 급등주 따라가셔서 크게 돈 버시려 하는데 오히려 급등주 따라가다가 크게 돈 벌 수 있죠. 근데 한두 번이에요. 물리는 순간 그냥 아주 계좌 아작나고요. 바닥주 계속 사다가 몇 프로씩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바닥주 사다가 갑자기 20, 30% 먹을 때가 있습니다. CJ, CGV처럼, 화승 엔터프라이즈처럼, 코리아 센터처럼 네. 다 올려드렸던 종목이에요. 삼성생명도 7월 말에 올려드렸습니다. 급등 나왔었죠. 네. 오늘 S맥 많이 올랐죠. 이 종목들도 오픈방에 제가 그저께 올려드렸던 종목입니다. 지난주에. 그러니까 조금은 바닥에서 올라가서 급등주를 시장이 만들어줄 때 정리하시는 습관을 몸에 새기셔야 됩니다. 그게 아니시면 자꾸 돈 잃으실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고민하시고 CJ는 목표가 40만 원 말씀드립니다. 꼭 기억하세요. 40만 원 말씀드리는데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길게 보는 시간이라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반대로 움직였던 진단키트, 그중에서도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을 드렸던 시젠에 대해서 말씀을 한 번 더 해주셨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 지난 거래일에는 시젠 갖고 계신 분들 정말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근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들 모두 기억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매매하실 때 좀 마음이 편한 투자하시자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점까지 모두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오늘 업종과 종목까지 살펴봤으면요. 저희는 베스트 공략주 시간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저희 김선윤 위원님께서는 내일장 그래도 오늘만큼 흔들리진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많은 분들 지금 총알을 장전하고 계실 겁니다. 어떤 종목을 사야 할지가 많은 분들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데 위원님 내일 무슨 종목 사야 되나요? 자, 이제 제가 이게 조금 이제 안정이 된 거로 표현해야 될지 그러니까 종목을 드리면 다음날 무조건 갭상을 하게 됐어요. 약간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고민이 많은데 지난주의 종목은 이제 CJ, CGV를 말씀을 드렸고 수요일 날 9.7% 종가마감을 했고요. 목요일 날 18%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역시나 오픈 채팅방에서 미리미리 제가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기도 하고 항상 공개를 먼저 해서 체킹을 합니다. 네, 그리고 좋은 성적을 거뒀고 대다수의 분들이 수익을 내고 나왔어요. 거의 진짜 대다수 많은 분들이 수익을 내고 나오셨고 다만 이걸 금요일 날 따라가신 분들 네, 제가 추천드리진 않았지만은 어디 다른 데서 이걸 추천받으시고 금요일 날 사신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를 왜 금요일 날 이걸 따라가라고 얘기를 하나? 이렇게 급등했는데. 급등주를 추천하는 분들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제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계좌를 그분들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럼 최소한도로 바닥에서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추천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자, 우선 뭐 CJ, CGV는 많이 좀 떨어져서 안타깝긴 하지만 거의 모든 분들이 수익을 나셨어요. 오늘 종목은 제가 삼성중공업을 갖고 왔어요. 삼성중공업이요? 오늘 많이 빠졌어요. 오늘 한 6% 정도 밀렸는데 뭐 시장이 원체 좀 밀린 상황이니까 네. 조금 그렇다고 볼 수 있고 그냥 당연한 거고 제가 중요하게 보는 조선업 업황의 포인트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난달에 월간 수주량이 올해 첫 세계 1위를 탈환했습니다. 중국이었는데 더 이상 중국에서 배를 전 세계에 잘 안 만듭니다. 네, 품질이 너무 최악이라서 국내로 다 넘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7월부터 바뀌었습니다. 자, 그리고 카타르 국영 석유회사 카타르 페트롤리움에서 100척을 수주했죠. 근데 이게 5년간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에 나눠서 수주를 하기 때문에 그 규모가 크진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출발 신호였다는 거죠. 거기에 추가로 국내가 이제 한중일 통틀어서 LNG 추진선, 그러니까 LNG, 그러니까
석유를 쓰는 게 아니라 LNG를 이용해서 네, 배가 가는 거예요. 추진선이 독보적 1위를 우리나라에서 가지고 있는데 2029년까지 향후 10년간 2,500척에서 3,000척 발주가 전 세계에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배들의 대부분 누가 만들까요? 우리나라에서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왕이면 잘 만드는 데서 해야죠. 안 그렇겠어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얼마를 갈까요? 여러분 3,000척입니다. 3,000척. 카타르가 100척 5년 동안 3,000척. 그리고 또 하나, 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LNG를 사용하면은 지금 전 세계 트렌드 그린 뉴딜과 맞아 떨어지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만들 수밖에 없고, 네, 수주를 낼 수밖에 없고, 이왕이면 잘 만든 회사에 낼 건데 우리나라 조선업으로 갈 거고, 그렇다면은 거제도 경기가 살아날 수가 있겠죠. 네, 개인적으로 조금 네, 자금 여유가 있으시다면 거제도의 아파트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어찌됐든 길게 보시고 그 정도로 좀 이슈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삼성중공업을 과감하게 사보자 말씀드리는데, 자, 차트 보겠습니다. 자, 삼성중공업의 긴 차트입니다. 주봉으로 볼게요. 너무 크니까 이렇게 보겠습니다. 한 2010년부터 볼까요? 너무 기니까 이렇게 자를까요? 네. 2011년도에 35,000원이었는데요. 지금 5,300원이에요. 정말 싸네요. 정말 싸다. 진짜 네. 쌉니다. 자, 그리고 거래량 자체가 여기 밑에 보이실까요? 확대해 보실까요? 그간의 거래량 없었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저거 올해 언젠가요? 쫙 거래량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네.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보시면 안 되고요. 아, 강하게 수집을 했구나, 매집을 했구나라고 볼 수가 있을 정도의 거래량이 최근에 많이 터졌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볼 때도 이거는 굉장히, 이게 몇 년에 이런 거래량이 없어요. 바닥에서 이런 거래량 나왔다는 거, 네, 굉장히 좋은 모습입니다. 그러면 삼성중공업을 매수해 두면은요, 여러분들 계좌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하반기부터 실적이 굉장히 크게 살아날 거고요. 내년도 너무 좋아지겠죠. 근데 주식은 항상 선행합니다. 주가가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걸 기억하신다면은 오늘 하락 바로 회복하면서 이번 주, 다음 주부터 해서 큰 움직임들이 연속적으로, 그리고 9월, 10월, 11월 그래서 사 두신다면은 연말까지 보신다면은 목표가를 여기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매수가는 제가 5,500원 아래에서 매수 사인을 드릴 거예요. 싸면 쌀수록 더 좋은데 갑자기 내일 시장에서 갭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5,390원이지만 5,500원으로 잡아 드릴 거고요. 5,500원 아래 매수하세요. 그리고 목표가는 8,000원 봅니다. 연말까지 8,000원 보고요. 수익률로 따지면은 5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8,000원. 8,000원도 근데 한참 아래예요. 8,000원이 어디냐면요. 여러분 줄 그어드릴게요. 여기입니다. 여기. 네. 천천히 보셔도 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손절가는 굳이 말씀 안 드릴게요. 이 종목 사서 물리실 가능성이 그냥 없어요. 연말까지 가져가시면 없기 때문에 천천히 보시고 대응하시면 아마 굉장히 좋은 수익이 날 거고, 그냥 떨어질 때마다 매수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한번 슈팅하면서 6,000원, 6,500원 위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5,500원 아래에서는 좀 베팅 해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준비해주신 오늘의 베스트 공략주는 바로 삼성중공업입니다. 여러분, 삼성중공업 우선주 아닙니다. 삼성중공업이고요. 매수가 5,500원 아래로 싸게 사면 쌀수록 좋다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이 점까지 참고 부탁드리고, 목표가는 무려 8,000원, 손절가는 없다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만약에 정말 목표가 연말까지 8,000원까지 간다면 무려 50%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점까지 모두 참고 부탁드립니다. 오늘 베스트 공략주까지 알차게 준비해 주신 저희 위원님 보내드리면서요. 인사 말씀 나누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런 알짜배기 정보들 노란톡 들어오면 다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뭐 저희만 알고 있는 정보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들어오셔서요. 공개된 공간에서 이야기 나누고 있으니까 서울경제 김선윤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이 QR코드 그대로 카메라 어플 켜셔서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면 이런 이야기들 모두 챙겨가 주실 수 있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있지는 않고요.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죠.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오늘 배트맨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행복한 저녁 보내시고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애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